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9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1호 사건부터 9호 사건까지 9건이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해낼 역량이 있느냐. 욕심만 가득해서 지금 사건을 갖다 놓긴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뭉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 이후에 여러 차례 공수처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검찰에서 과거에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검찰과 공수처는요, 그동안의 공수처법에 따라서 사실은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뭐 김호수 검찰총장 찾아가서 자, 서로 상호 협력을 잘하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두 기관 간의 경쟁으로 결국 국가 수사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우선 그 예를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이성윤 지금 서울고검장 전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그 밑에서 연구관을 하던 사람이 문홍성 검사장입니다. 근데 이 문홍성 검사장 등 현직 검사 3명 사건을 검찰로부터 다시 이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근데 이게 왜 다시 이첩을 받지 않은 상태냐면 사실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3월 달에 검찰에서 공수처에다 이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때 검사들을 뽑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로 다시 재이첩했죠. 근데 그러면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수사는 너희들이 하는데 나중에 기소는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그걸 검찰에서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러고 나니까 공수처가 그 근거를 사무규칙, 내부 사무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대검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이성윤 전 지검장을 그래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그래 그건 검찰 말이 맞다 이렇게 손들어줬습니다. 여기서 벌써 1패를 한 거죠. 공수처가 검찰과의 힘겨루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홍성 검사장 등 3명 사건을 다시 또 입건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원지검 형사 3부와 겹치는 중복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호 사건이죠. 이규원 검사. 바로 이것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 유출 의혹. 뭐 이 부분도 공수처는 이게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은 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같은 사건을 공수처와 검찰이 별도의 서로 다른 방향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수사다. 그 다음에 4호 사건이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이거는요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5월 14일부터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복수사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왜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한다고 했었죠. 그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2가지 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우의증 교사에 관한 수사 방해 의혹 뭐 이런 것들 이 사건도 사실은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감찰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감찰과 수사는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그 당시의 법무부와 대검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못 잡아먹어서 뭐 정말 그동안에 부글부글 끓던 데 아닙니까? 거기서 다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공수처에서는 뭐 뾰족한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 물론
내사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공수처가 2월, 3월에 지금 고발장 접수한 걸 가지고 지금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그 고발장 접수 외에 특별한 그 첩보 입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과연 호기롭게 수사한 것의 결론이 뭐냐? 심지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도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 또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데 글쎄요. 뭐 지금 김진욱 공수처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냐? 아니면 흠집내기 수사냐? 아니면 정말 뭔가 확실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뭐 공수처만 알 텐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지금 공수처는 여야 중립지대 모두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바로 중복 수사 내지는 불필요한 수사로 보인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이런 갈등 양상, 경쟁 양상은요. 오늘 사실은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팀이 왜 TV조선 기자 뒷조사를 했다 또 이런 의혹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CCTV 유축. 황제조사 그 CCTV가 유출이 돼서 TV조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거를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가서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공수처에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했으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건은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 범죄가 될까 최악의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수처 수사관들을 잘 수사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고 중복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적 수사 역량의 낭비 내지는 갈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요? 결국 공수처가 자기 영역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검찰을 의식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능력은 검찰이 더 있는데 수사 능력은. 근데 현행 법률상 보면 권한은 공수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결국은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공수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이거는 만약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처음부터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갈등 통제 장치 같은 것들이 없다. 이런 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를 독립된 기관인데 청와대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에 관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간의 어떤 협의체 같은 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것. 이거는 결국 공수처법이 날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옥 기관의 필연적 결과다. 근데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제재 이첩 규정.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고 그리고 기소는 나중에 공수처에서 하겠다. 이게 이제 기소 유보권부 이첩이라는 건데 이거는 공수처가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 사무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그걸 무시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요. 검찰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관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원이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대검이 공수처 의견을 따를 리가 없고 공수처에서 사무규칙에 자기 내부적인 사무규칙에 따라서 제재 이첩을 하겠다고 뭐 기소 유보권부 하겠다고 해봤자 검찰이 어차피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공수처는 그 내부 사무규칙 자기네들만 통용되는 내부 사무규칙 빨리 없애야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첩했으면 끝이다. 뭐 낙장불입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 이첩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현재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을 해라. 그러면 거기서 끝이지. 나중에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그건 어차피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그 사무규칙 없애라. 그리고 이 양측의, 그러니까 검찰과 공수처 간에 이런 영역 다툼, 이것 때문에 지금 중복 수사가 여러 건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면 이미 검찰에서 끝낸 사건, 그걸 뭐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기는. 그러려면 거기에 무언가 확실한 첩보 내지는 정보가 있지 않으면 그거 들여다봐서 그래 검찰 잘했네 이런 평가기관이 아니다 하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역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옥상옥 공수처라는 괴물이 지금 태어나서 이 부분을 서로 어찌할 줄 모르는 사태까지 와 있다. 이건 결국 정부의 무능이다. 이 무능을 지금이라도 빨리 공수처와 검찰이 만나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확실하게 뭐 공수처법을 개정하든 뭐 검찰청법을 개정하든 이 문제에 관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